화이트 한번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앉으시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일어나셔야 돼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팀이 김필준 기자.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사장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이 아니라 비문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람에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 현재 국민은 개헌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개헌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개헌을 저지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헌 특위에서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당 개헌 특위는 권력 구조 개편만 논의하겠다고 논의를 좀 한정지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헌식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권력 구조만을 문제 삼을 건 아니에요. 권력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번 권력 구조만 가지고 개헌하면 유신헌법을 또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당의 개헌 특위도 치안이 굉장히 작았을 경우를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어떤 다른 개헌 논의를 완전히 배제한 취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어떤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안 내놓고 그는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 피하는 그런 수단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분의 입장이겠죠. 대표님, 안재 기자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당내에서도 벌써부터 복귀를 하시는 걸 두고 여러 견제구가 날아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 반헌동계라고 불리우는 분들과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전략 같은 게 있으신 건지 정치는 공통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는 위험한 세상이 오고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걸 막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점을 찾는 건 찾았습니다. 대표님, 그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이라야 된다는 기대감이 커 보이는데 대표님 일련의 행동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이 좀 인용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저는 현재 결정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두고 지금 콘서트하는 건 아닙니다. 책을 내고 설명하는 과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 중심에 맞는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또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라는 입장을 몇 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조율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 의향이 있으신지랑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조율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대표님, 당 지도부에서는 그 일부 극성 감성 지지층들의 어떤 감성 발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데 확실하게 성격기가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 입장이 선명하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선의와 애국심으로 자기 시간 써서 그렇게 나가시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당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여당의 대표가
비난해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두고 대표님은 다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 대통령님이 경험이 많으시고 정치적 경륜과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직접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아니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걸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뭐 잘 듣고 잘 경청하고 잘 경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럼 약간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예전에 비대위원장 때 이제 출판 개념에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좀 금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책 판매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아서요. 비판하셨던 출판 개념이랑 오늘 도kum센터가 좀 어떻게 다른지. 출판 개념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출판 개념에는 정치인들이 책 쌓아놓고 실제로는 책 판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은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북콘서트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정치자금을 받는다든가 저 책을 제가 판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출판 기념회와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에 참고로 쓰이는 그런 출판 기념회하고 지금 이 북콘서트를 같이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르다는 것이죠. 대표님, 저희 이훈총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당에서 이제 대표직을 맡았을 때 민심의 63%가 지지를 표했는데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여러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조기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경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그 과거처럼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정치 일정을 미리 그 속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명박 대통령 부대표님 예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많은 분들 이 경륜 있고 당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당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왜 그 탄핵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여당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지금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법원하고 달라서 원래 정치적인 나눠먹기가 존재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제가 87체제에서 서로 간의 절제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린 거하고 좀 괴가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결론을 낼 거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신뢰나 제도 자체의 신뢰를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개만 하고 끊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최근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급법 다시 또 이제 논의가 통과됐고 이제 국권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 내지는 선거 여조 관련한 브로커가 활동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명태균 관련한 그 TF 여론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TF도 당대표 때 발족한 적이 있었죠.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기되는 무슨 뭐 김영삼, 김상민 공천관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하게 둘 다 컷오프를 했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건 분명한데 민주당이 지금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우리 당의 정치적 이단지를 위해서 밀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요. 이 정도 할까요? 마지막. 예. 이유와 또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콘서트를 지금 참을 예비를 잡은 이유와 이번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책이 나왔으니까 소개시켜드리는 콘서트를 한 것이고요. 제가 그걸 넘어서서 뭐 앞으로 일정 같은 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뭘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